Hi everyone, I'm Susan Lee McDonald and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The theater is a place of wonder where fantasy and imagination come to life on stage. And we're going to meet someone who has put the Korean theater scene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his incredible stage designs of The Last Empress and The Musical Hero. We're going to meet the award-winning Park Dong-woo, who is an incredible stage designer and a wonderful person as well. Let's get to meet Park Dong-woo right now. 우와, 여기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 무대 뒤쪽에 오니까 정말 우아하고 크네요. 그렇죠. 네. Backstage at the Musical Hero, currently running at the Seoul Arts Center. I met Park Dong-woo, who is in charge of the stage design. The Last Empress was the first ever original musical produced in Korea to be staged on Broadway. It drew 1 million viewers and has been performed 1,000 times on stage. And the original musical Hero surprised the world with a life-size train presented on stage. Behind the scenes of these acclaimed musicals was the stage designer Park Dong-woo, who inspired people with his brilliant stage devices. He has worked on some 300 theatrical productions in the past 28 years, winning numerous awards, and he is indisputably the best stage designer in the field. Learn more about the #1 stage designer in Korea, Park Dong-woo, who presents us with a world beyond our own with his limitless imagination.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네. 아까 무대 구경 아주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웅은 2009년 10월 26일 날 첫 공연을 했는데 이 극장은 아니고 LG 아트센터라는 데에서 첫 공연을 했고요. 예. 그 첫 공연 한 날이 그로부터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만주에 있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일본의 정치가를 저격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히 100년 되는 해에 막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30대 초반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처음 봤는데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보면서 참 그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이제 무대 디자인을 하시면서 역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았어요. 예, 모든 작품을 준비할 때는 예.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예. 시대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들을 많이 하죠. 예. 특히 이런 역사적인 작품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죠.
그 우리가 지금 바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기차가 네. 정말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차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1분 정도고 이거 말고 기차가 그 하얼빈 역을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이 상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그 다른 영사막이 하나가 있죠. 네. 좀 투명한 막이 있어서 거기에 눈보라가 치는 장면이 보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한 5분 정도 될 네. 겁니다. 네. 그 기차 장면이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그 뮤지컬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가 좀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실제로 이 작품은 이제 창작 초연 작품이기 때문에 대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 만들었던 대본에는 그 기차가 달려오는 장면은 없었어요. 아하. 그냥 하얼빈역에 기차가 도착하는 것만 있었고 네. 달려오는 게 없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하얼빈역에서의 거사 장면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나면은 그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기차가 만주벌판을 눈보라를 뚫고 만주벌판을 달려오는 장면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그 씬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군요. 네. 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 어떤 작품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 스크립트를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꼭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게 제 직업의 그 본질적인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이제 쓰신 분들이 어떻게 잘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은 공동 작업이고 음. 이 결과적으로 작품이 잘 되기 위해서 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장점들이 있으면 다 수용하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이제 제작하는 이 과정이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작품 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6개월 정도이거나 더 짧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작품이고 네. 그리고 또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의 대표이자 연출인 그 윤호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준비 시간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년 전에 같이 저기 블라디보스톡, 하얼빈, 뭐 대련, 여순 이런 곳을 전부 다 답사 여행을 다니면서 예. 예,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들 그리고 그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 가봤죠. 네. 예, 그런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무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도 직접 가보셔야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네. 거기 가서 뭐 블라디보스톡에 가셨을 때나 하얼빈을 가셨을 때는 어떤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이 작품에는 이제 그 길거리에서 그 우리 독립군들과 그 일본 군인들이 서로 그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몇 차례 나와요. 예. 그때 그 뭔가 생동감 있는 그 도시 배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무대 장치들은 가만히 멈춰서 있죠. 예. 그래서 멈춰서 있는 도시에서 이 독립군들이 뛰어다닌다면 결국 한 장소만 맴돌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아서 현지에 가서 많은 자료들을 촬영을 해와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 도시의 곳곳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도시 배경을 다 영상으로 처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무대도 움직이고 영상도 움직이고 배우들도 움직이고. 제가 이 뮤지컬을 어제 봤을 때 참 너무나 재밌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영상을 또 넣어서 예. 정말 생동감이 있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요즘의 그 기술로서는 사실 영상물이 들어간 뮤지컬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진짜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특별히 하셨나요? 예. 그런 장면, 그 장면이 그런 느낌을 필요로 했던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제작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그 무대 디자이너로서 그 제작 시작서부터 이제 무대에 이제 그 공연을 할 때까지 그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 먼저 대본이 있으니까 네. 대본을 읽고 그 대본 분석을 하게 되죠. 분석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인상을 어떻게 가지는가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논리적인 부분으로 네. 그 이 작품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뭐 여러 가지 뭐 시대적인 그리고 뭐 공간적인 자료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자료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이 본인의 그 상상력으로 잘 조합시키는가라는 예. 거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 그 무대 미술가가 하는 일이 장면 만들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시각적인 배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각적인 배경을 포함한 네. 그리고 배우들을 포함한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예. 무대 미술가가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이 가장 이제 본질적이고 어려운 과정인데 예. 그걸 다 마치게 되면은 네. 그걸 가지고 뭐 모형도 만들고 도면도 그리고. This is stage designer Park Dong-woo's studio in Seocho-gu, Seoul.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new project. Hundreds of sketches are made before the final stage design is created. He draws out the scenes portrayed in the story countless times before finally deciding on a setting that can work with all of them. 지금은 이제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아이디어 스케치, 그 작품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그 해석대로 그 무대에 시각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그 길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길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보통 작품 할 때는 그 사전에 자료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열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부 자료를 보고 이제 알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책 중에 예를 든다면 이런 책들을 보자면은 이 당시에 달렸던 그 열차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모델을 우리 이 영웅에서 그 하얼빈역에 들어오는 열차를 이 모델을 선택을 해서 제작을 했죠. 예,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작은 그림들인데요. 이런 장면 구상 중에 실제로 여기 하얼빈역 같은 장면은 이 장면은 실제로 지금 그대로 무대화된 장면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런 그림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들. 여기는 이제 하얼빈역에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려보고 그 그림이 또 더 구체화되면 이런 장면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실제로 공연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은 이 간판이 여기서 너무 작아 보여서 이걸 이 위로 올려서 크게 만들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무대화됐습니다. This stage was set up based on his design right down to the last detail. It was clearly evident that he had considered every movement of the cast for a smooth transition from one scene to the next. 이건 이제 안중근과 그 동지들이 그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결의를 다지는 그런 만주 벌판의 자작나무 숲인데요. 이렇게 조명을 켜서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는 앞에서 보면은 숲 같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그냥 단지 이 자작나무들이 몇 줄 걸려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실제로 그 전체 무대 장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다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기차라든가 철골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들어와서 총 30여 장면에 이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This was the day when the stage was being set up for the musical Hero. Park Dong-woo performed the final inspections to make sure everything was set up properly. This reproduction of the miniature model he showed us earlier is actually 40 times larger in size. The various backdrops were gradually taking shape as dozens of staff members shed sweat to install them. Park Dong-woo looked closely at the dimensions of each of the props and gap between the boards to ensure that the countless scenes flow smoothly without any mishaps.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건 그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걸 불로 태우고 또 희석제로 녹여서 이런 질감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우레탄으로 그 코팅을 해서 튼튼하게 보호하고 그 위에 이렇게 벽돌처럼 색깔을 입힌 거죠. 화면 사이즈 알려주셔야 화면 사이즈? 돼요. 어디까지 쓰는지 전혀 몰라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디까지 비추는 건지. 네. 이 선까지 오면 된다고 보면 돼요. 이 선에서 같이 올라가는 여기. 네. 그럼 영상 많이 줄어드네요. 라이트 좀. 더 넓힐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실제로 보면은 거의 공장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저 꼭대기를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저 위는 무려 높이가 한 4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지하에도 10m 이상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 크기의 거대한 어떤 그 기계 공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도심 속에, 도시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기계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 기계 덩어리가 극장이에요. It was the much anticipated premiere of the musical Hero. Stage designer Park Dong-woo and director-producer Yoon Ho-jin took their seats along with numerous reporters, presenting his stage design for the first time to a live audience. The curtains were finally lifted.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Park Dong-woo's stage design helped the scenes flow seamlessly and demonstrated the essence of stage art. 그 어떤 무대상의 어떤 기법이 진일보된,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의 기법이 동원된 것이 바로 뮤지컬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동훈 교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같이 했고, 그래서 아주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말 밀도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세밀한 디테일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됐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박동훈 교수가 상당히 치밀하게 구현이 된 것 같은데, 실물 기차가 등장한다든가 그런 세트 영상이 정말 굉장히 눈이 깜짝하게 그 구현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은 한 번도 브로드웨이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박동호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rk Dong-woo is regarded as the #1 stage designer in Korea, but he is not at all complacent. He contemplates incessantly to create excellent stage designs that will stimulate the audience's imagination. The future of stage art in Korea seems bright thanks to Park Dong-woo.
사실 거쳐야 될 그 스테이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 상상력서부터 그 스케치서부터 네. 여기 무대 이런 세팅이 되기까지 이게 혹시 지금 이 영웅의 뮤지컬을 이제 처음 이렇게 무대에 서기까지의 그 2년이 걸렸지만 예. 그 뭐 오차가 있었던 경우는 혹시 없었어요? 오차도 많았죠. 왜냐하면은 이 거의 모든 이 장면들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장면들이에요. 예. 특히 이 기차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서 있지만 공연 때는 기차가 달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기관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칸이 석탄을 실은 칸이겠죠. 예. 그 다음 객차 이렇게 해서 쭉 달려 들어와서 마지막에 딱 섰을 때 이 기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극장에는 그런 기차가 달려 들어올 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초연했던 LG 아트센터는 배우가 달려나가면 벽에 부딪힐 정도로 무대 옆에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기차가 달려 들어와서 마치 멈춘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근데 그게 사실 그 10월 26일이 초연이었는데 25일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아, 그럼 어떻게 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0.5초의 오차도 없이 다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모든 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태였었는데 초연 첫날 첫 공연 때 저는 이제 객석 맨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너무 조마조마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예, 그랬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 그 제가 원했던 의도했던 대로 그 장면이 구현된 거죠. 아, 그 순간의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서 아주 획기적이다라는 평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무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뭐 중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언제나 이 관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거든요. 그리고 또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오는 것은 뭐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야기는 대부분 알죠. 그 안중근 의사가 어떤 생애를 보냈고 이런 건 다 알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러 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중점이 되는 게 이제 관객들이 어떤 극장 체험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 관객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제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네. 선생님은 이 무대 미술가로서 지금 활동하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대학교 시절에는 경영학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경영학을 하시다가 이렇게 무대 디자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셨는지. 학과를 경영학을 선택을 했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특별 활동들을 하게 되죠. 네. 하게 되는데 제 친구가 연극반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연세 극예술연구회라는 곳인데요. 예. 들어가게 되면서 저도 같이 놀러 갔다가 거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예, 그리고 연극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네. 해서 같이 남아서 하게 됐죠. 아, 네. 그럼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무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군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대학원 통해서 이제 그 공연 예. 미술과로 가셨죠. 예. 네.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연극 쪽에 이렇게 발을 담아 들이게 됐나요? 이제 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무대 미술을 공부를 하면서
실제 그 직업적인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처음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근데 그 산울림 극단 산울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가장 그 유명한 연출가셨던 이명웅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대표로 계셨는데 네. 처음에 포스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개받고 갔었죠. 포스터요? 예, 아, 네. 그 네. 인쇄물을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 됐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 이제 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포스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저는 포스터보다는 무대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마침 그 작품에서 아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돼서 그때부터 실제로 직업적으로 출발하게 됐죠. 그렇군요. 예.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무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 그 아무래도 그 공연 산업 자체가 지금에 비하면은 아주 그 작을 때였었죠. 예. 선생님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에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개념을 그 글로 표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훈련 받은 거죠, 대학교에서는. 예. 그런데 그 후에 이 직업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나의 개념과 생각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과 도면 뭐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위해서 이제 그림도 열심히 그렸지만 또 주머니 속에 늘 자도 넣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재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항상 이런 걸 재보고 물론 높이도 재보고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그 어떤 그림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네. 처음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네. 일상 속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성황후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명성황후는 정말 저도 한 10년 전에 여기 예술의 전당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 뮤지컬을 이렇게 처음 본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회전하는 무대에서부터 그 화려한 그 옷차림,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스토리를 이제 봤을 때 와, 정말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건 외국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외국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 기억으로 정말 한국 뮤지컬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너무 또 아주 프라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그걸 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이 인터뷰 하기 전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뮤지컬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명성황후 디자인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뒀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때 했던 것은 그 작품도 역시 뭐 스토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장면이 경복궁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경복궁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만약 영화로 만들었다면은 경복궁에 가서 찍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그 궁궐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와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그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역시 심리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이 처했던 상황을 그 두 개의 회전 무대, 예. 엇갈려서 돌아가는 회전 무대를 통해서 그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 휘말려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회전 무대를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공연 기능상 그 굉장히 그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무대의 폭이 이제 12m가 조금 넘는 무대의 폭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무대 중앙까지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7m, 8m 정도를 걸어와야 되죠. 예. 근데 걸어오고 있는 동안이 사실상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을 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음흠. 회전 무대를 썼어요. 아. 그래서 이미 무대에 탄 채로 옥좌에 앉은 채로 무대에 탄 채로 돌아오면서 노래를 한다든가 음흠.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그 많은 그 살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죽은 시체들이 무대 위에 있죠. 이 죽은 시체들이 어떻게 퇴장을 해야 할까요? 네. 보통 불을 꺼놓고 나가게 된다면은 네. 그만큼 또 공백이 뜨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회전 무대를 통해서 음흠. 이 시체들이 그 회전 무대 위에 네. 넘어지면 그 뒤로 돌아가면은 저절로 퇴장을 하게 해서 아하. 없어지도록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속도감 있는 장면 전개 예. 그런 장면 만들기가 가장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 뉴욕 타임스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큰 호평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의 명성황후의 리뷰가 나왔을 때는 기분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 처음에 사실은 그 이 동양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뭐 지금보다도 그때는 17년 전에는 훨씬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덜 알려져 있던 시절에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의 공연에 대한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한국에서 만든 뮤지컬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을 때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상당히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네. 걱정하면서 가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일반 관객들은 이걸 좋아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미국에 있는 평론가들도 이 작품을 좋아할까 혹은 또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네.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신문들에서 다 좋은 평가를 했어요. 특히 네. 무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줘서 네. 그게 그 저뿐만 아니고 그때 같이 공연을 하러 갔던 우리 동료들, 네. 동료 스태프들 전부 그리고 물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이 브로드웨이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완전히 거죠. 벗을 수 있었지 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그 각자들 다른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때의 명성황후 전후로 그렇게 호평을 이렇게 잘 받은 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해외 공연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뭐 그 현지에 있는 한국 그 교민들을 예. 위한 공연을 한다거나 네. 혹은 또 한국의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런 것들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그런 공연들이 많았었죠. 예. 예. 근데 그런 공연 말고 정식으로 이런 종류의 이제 메가 뮤지컬이라고 하죠. 이런 큰 규모의 작품을 가지고 가서 네. 그야말로 현지 관객들에게 상업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된 것은 명성황후가 처음이죠. 네. 네. 선생님은 사실 그 한국에서 무대 디자인 하시는 분으로서 사실 넘버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물론 이렇게 훌륭한 여러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선생님만큼의 이런 그 레즈메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이렇게 정말 상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뭐 한국 뮤지컬 대상, 뭐 한국 연극 뭐 예술상,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 많은 상 중에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던 상이 있었더라면은 제가 아마 2006년에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이해랑 연극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이제 연극계 전체에서 1년에 한 명한테만 주는 상이거든요. 그 배우도 다 포함을 해서요. 예, 배우, 연출가 다 포함해서 이제 단 한 명에게만 주는 건데 그 작품을 그 상을 배우나 연출가가 아닌 다른 스태프가 받은 것은 그 제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고 그 이후로도 아직은 없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저는 그 상을 받음으로써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노력뿐만 아니고 우리 그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그 동료 스태프들이
다 함께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너무 기뻤죠. 네, 그때 받는 순간의 심정은 어땠어요? 이게 내가 혼자 받는 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무대 뒤에서 저는 물론 오늘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예. 저 무대 뒤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앞에 있는 몇 명의 배우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스태프들이 뒤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같이 인정받았다라고 생각돼서 네.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때. 그렇군요. 그 각 무대가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다른데 스토리도 다르고. 예.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성공적인 이런 무대 디자인은 어떤 거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성공적인 무대 디자인은 우선 공연 기능에도 충실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서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관객에게 어떤 새로운 극장 체험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300여 개의 그 작품을 하셨잖아요. 거의 한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참 많은 작품들도 보셨고 만드시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작품들 중에서 명성황후, 영웅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은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은 리어왕이라는 작품이 생각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작가는 다들 아시는 셰익스피어인데 예.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저는 그 작품을 그때 당시 그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와 동시대에 조선이란 나라에서 이 리어왕의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데에서 상상을 출발을 했어요. 아하,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저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루라는 곳이 있죠. 네네. 예, 이제 경회루에서 이 리어왕이라는 공연을 광대들이 한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예. 물론 뭐 무대가 경회루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공연에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또 변형시켰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상상이 저는 아주 즐거워요. 선생님은 지금 28년째 이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는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배들한테 가장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모든 작품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작품을 여기서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작품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예, 이 작품을 지금 여기서 왜 하는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단순히 어떤 작품을 단순히 그냥 뭐 그대로 재현한다.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뭐 리어왕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그런 걸로 재현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코스프레 연극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코스프레 연극 같은 걸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관객들에게 왜 보여주는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역시 이 오늘의 관객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오늘의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그 해석, 그 정신이 없이는 공연을 왜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직업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의 일이거든요. 시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어떤 작품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표현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화가로서 그것을 뭐 스케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건축가로서 그걸 이렇게 무대 위에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직업인데 많은 친구들이 첫 번째의 일, 즉 시인으로서의 일을 네.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처음에 그것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구상하는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쪽을 저는 후배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저희가 직접 이 공연 현장에 와서 선생님의 후배들한테 그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 질문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선생님, 제가 명성황후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젊은 시절에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하면서 항상 그것이 늘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의 창의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저에게 팁을 좀 주세요. 창의력. 우선은 이제 상상력 창고를 많이 풍부하게 창고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렇게 상상력 창고를 채우는 방법으로 저는 가장 좋은 것을 독서라고 생각해요. 독서 그리고 여행. 근데 그 흔히들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시각적인 상상력을 채우기 위해서 시각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미 시각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보기보다 네. 오히려 스스로 시각적인 상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거나 할 때에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좋은 훈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창고가 풍부해야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상상력 창고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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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서 지금 이제 살고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자그마한 마을에서 컸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혹시 서울에서만 계속 컸었더라면은 이제 자연과의 그 이제 접촉되는 그 이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골에서 살아서 혹시 조금 더의 그 상상력이 좀 더 풍부한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뭐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시골에서 대자연 속에서 살았던 것이 제 상상력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 너무나 이 컴퓨터 근처에서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의 상상력을 보면은 뭐랄까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돼요. 뭐 기발한 상상력도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그 상상을 예. 하는 쪽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선생님 다음 질문을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동료로서 정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 하나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정신이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교수 활동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 생각을 하시고 작품 구상을 하시며 잠을 주무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저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도 빨리 그 다음 일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할 때는 열심히 네. 예, 집중해서. 예. 원래 집중력이 좀 이렇게 좀 아주 강하신 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지금은. 네.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태까지 참 많은 작품, 좋은 작품, 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작품, 큰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뮤지컬 창작에 대한 제작도 직접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공연 기획자로서 뮤지컬을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극작가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은 소설가가 꿈이었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도 이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은 늘 있고 예. 그래서 극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시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무대 미술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고 뭐 아직도 이제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그 시각적인 분야는 그 뭐랄까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그 한계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상적인 제약이 있는데 비해서 이 무대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또 뭐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공중에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객석 머리 위에도 표현할 수 있고 한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제약도 없고 네. 그런 물리적인 제약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분야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그림을 어떤 곳에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네.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무대 디자인이라는 거는 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무대 디자인과 앞으로 있을 무대 디자인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앞으로 있을 무대 미술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기는 쉽지는 않는데요. 대신 이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되어 오고 있는 것을 잠깐 보자면은 대표적인 것은 그 물감에서 빛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어 오고 그리고 정지되어 있던 것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어 오고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이게 앞으로도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좋은 작품을 열심히 계속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 가장 큰 계획이고 그거 말고 또 있다면은 이제 그 좋은 극장이 지어지게 되는 과정에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좋은 공연을 위해서 완성도 있는 공연을 위해서는 그 공연을 담는 이 극장이라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그동안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공연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관객들도 그 관람하기에 불편한 그런 극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고. 예.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는 무대 미술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 저에게 무대 미술이란 제 꿈을 관객들의 꿈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리고 관객들의 머릿속에 제가 꿈꿨던 그림들을 넣어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작품마다 좋은 호평만이 아니라 정말 그 뜻이 담겨 있는 것들을 이렇게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